안녕하세요. 프리텔러 TV입니다. 오늘은 시놉시스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 써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신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투고를 하잖아요. 시놉시스를 쓴 글이랑 안 쓴 글이랑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시놉시스를 어느 정도 써서 작품을 정리를 하고 집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작가님은 어떻게 시놉시스 좀 쓰시나요? 글을 쓰면서 어차피 너무 바뀌기 때문에 글을 어느 정도 한 50편에서 70편 정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창작하는 쪽이지 이렇게 먼저 시놉을 쓰고 글을 들어간 타입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 시놉시스는 독자들이 보라고 쓰는 글이 아니거든요. 담당자나 PD나 MD분들이 보라고 만든 거라서 작품 속에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내 소설을 사주세요. 자기 PR하는 소개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놉시스를 길게 써야 되냐 짧게 써야 되냐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써도 되지만 10페이지 미만 정도로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시놉시스는 보는 사람이 어차피 2페이지 이상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한 페이지의 절반인 반 페이지나 아무리 길어도 1페이지고 3페이지 반 정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 페이지라는 건 한글 기준으로 이제 글씨 크기 10에서 기본 옵션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내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놉시스를 쓰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소설 속에 반전 요소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반전 요소를 시놉시스에서 독자분들이 봐버리면 글로 봤을 때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반전이 있다라는 거를 숨기려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공모전에 투고할 때도 출판사에 투고할 때도 어차피 대상이 독자분이 아니시고 이걸 보시는 PD님들이 소설을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놉시스 상에서는 그러한 반전 요소도 전부 다 이제 완결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결까지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많이들 고민을 하시죠. 여성향 쪽에서는 거의 다 완결까지 적는 편이에요. 판타지 쪽은 어떤가요? 저는 판타지는 잘 모르겠고 현대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완결 포인트까지 적어요. 최근에는 점점 더 장편이 많아지는 추세고 내가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중간에 기승전결에서 전 부분이나 승 부분이 이야기가 잘 안 팔린다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잘 팔리면 여기서 좀 더 늘어질 수도 있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경영을 하는 소설이라고 하면 이 경영가인 주인공이 사업을 키우고 이 사업을 국내 전체에서 퍼지는 게 승이라고 하고 이제 세계 전체에 다른 나라 퍼져나가는 걸 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중간의 부분은 자기가 쓰기에 따라서 짧게도 쓸 수 있고 길게도 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계 전체의 나의 프랜차이즈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완결이다 라고 나는 정해놔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호텔을 물려받았습니다 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호텔이 전 세계의 호텔 프랜차이즈가 되어 호텔 재벌이 되는 것으로 끝난다 라는 식으로 완결 포인트는 있어야 해요. 그 중간의 과정은 늘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포인트가 시놉시스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뭐 내용 바뀌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뭐 완결도 바뀔 수는 있지만 어떠한 느낌으로 완결이 날 거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정도는 들어가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출판사에 투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랑 공모전에 투고를 할 때랑 시놉시스 쓰는 법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공모전용이 시놉시스를 조금 더 깐깐하게 봐요. 공모전용이 시놉시스를 더 깐깐하게 본다고요? 투고가 아니고? 네네. 원고 양이 그 출판사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시놉시스 첫 페이지나 뒷장 내용까지 보고 난 다음에 원고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투고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에 비해서는 출판사들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놉시스가 조금 별로여도 내용이 좀 재밌어요. 그러면은 투고를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공모전은 일단 시놉시스가 재미없거나 시놉시스가 별로야. 이러면 아예 원고를 안 봐버리니까 공모전용 시놉시스는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시놉시스도 첫 줄부터 재미가 있어야겠네요. 그쵸. 시놉시스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상대적인 거예요. 출판사는 시놉시스가 조금은 부족해도 이 작가가 글을 쓸 줄 안다, 괜찮다 이러면은 크게 개의치 않고 투고를 받아주는 편인데 공모전은 같은 출판사에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시놉시스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놉시스가 재미없으면은 아예 내 소설을 읽지 않기 때문에 공모전 시놉시스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더 분량이랑 규격이나 이런 거에 딱딱 맞춰서 적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정말 제가 완전 몰랐던 포인트라서 저도 잘 배우고 갑니다.
공모전 시놉시스가 저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모전에 시놉시스를 쓰는군요. 저는 최근에 했던 공모전에서 시놉시스를 안 쓰고 그냥 소설을 쭉 연재하는 거였어요. 연재 공모전에서는 시놉시스를 안 쓰고 가끔 있어요. 시놉시스를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10페이지 시놉시스 얘기도 하셨는데 주인공 중심으로 중요한 얘기만 쓰다 보면 사실 10페이지까지 가려나 싶기도 합니다. 소설을 시놉시스가 쓰면서 길어지는 경우는 사실 내가 주인공의 A 시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악역의 B 시점까지 추가하려고 시놉시스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시놉시스에서 내가 이 소설의 모든 걸 다 보여줘 하면서 시놉시스가 아니라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거는 시놉시스를 일단 쓰고 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워야 돼요. 아깝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깝긴 하지만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우는 연습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오늘은 시놉시스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요. 투고할 때랑 공모전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분량과 무엇이 중요한가에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